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경주 첨성대를 보면 천체의 움직임을 관찰하던 신라시대의 천문관측대로 천문관측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받침대 역할을 하는 기단부 위에 술병 모양의 원통부를 올리고 맨 위에 정자형의 정상부를 얹은 모습으로 높이는 약 9m다. 원통부는 부채꼴을 모양으로 27단을 쌓아 올렸으며 매끄럽게 잘 다져진 외부에 비해 내부는 돌의 뒷부리가 삐쭉삐쭉 나와 벽면이 고르지 않다. 그리고 사람이 가운데로 해서 올라가게 돼 있다. 사다리를 이용을 했다는 이제 뭐 이런 얘기죠. 신라 선덕여왕 때 건립된 것으로 추측되며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 그 가치가 높다. 그러다가 보니까 천문대에 오니까 또 당시에 높은 과학 수준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재라고 한다. 자, 그런다 그러면 이게 첨성대 구조가 어떻게 됐느냐. 이게 접착제를 사용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멘트 몰타를 사용하지를 않고 중력식 구조물을 만들었는데 기단부, 원주부, 뭐 정자형 두부 맨 위에 정자형이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가운데 흙이 채워져 있는데 이것까지 하면 264.5톤 된다. 자, 이런 내용 중에서 보면 12단까지는 판석 13단에서 27단까지 내부가 비어있다. 밑에 흙으로 차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자형 두부, 그러니까 맨 위에 정자형으로 된 데는 상하 2층으로 서로 이제 물려있다. 정상부의 공간은 약 1.5평인데 밑에 이제 목판을 갖다가 깔아갖고 2, 3인이 서거나 앉거나 들어놓아서 별을 관측하기에 충분하다. 이걸로 따지면 뭐 첨성대가 하늘을 봤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 그랬는데 글쎄 이게 이 첨성대가 진짜 첨성대냐 하늘을 본 거냐, 그렇지 않으면 재단이냐 아주 그냥 대토론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천문대라는 거는 높은 산에서 별을 보면서 각종 기구로 이제 보기 힘든 별도 관측해갖고 일반 사람들에게 한 수씩 가르쳐 주는 거다. 자, 그랬는데 첨성대는 높이가 10여 미터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상부로 올라가는 계단도 없어요. 그리고 첨성대 내부는 자연석 상태로 해서 마무리도 제대로 안 돼. 아, 그런데 만일 저 위에서 하늘을 보다가 좀 이상한 현상이 있으면 총알같이 내려와서 상부에 보고해야 된다는데 너무 힘들어요. 어둡고 좁으면 할디드는 곳이 없고 이게 뭐 소위 말하자면 아주 유목이 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천문관측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첨성대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굳이 하늘을 봐야 하겠느냐. 첨성대 옆에다가 돗자리 깔고 땅에서 보는 거고 뭐가 차이가 나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영훈 박사가 뭐라냐면 백제 고구려 중국 일본에도 같은 모양의 천문대가 없다. 거기다가 삼국사기의 선덕여왕 때 천문 관측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첨성대는 신라 과학의 기념물적인 상징물이다. 그래갖고 중국의 대표적인 수학서인 주비상경을 토대로 수학적 비례 등을 적용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돌의 수가 366개 1년의 일수를 계산하고 28단은 28수를 하고 뭐 이런 내용이다. 그래갖고 쪼르륵 해서 만드는데 저렇게 형태를 만드는 거다. 여기에다가 이영범 박사는 첨성대를 하늘을 보는 과학이 아니라 신학면에서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형태가 불교의 우주관인 수미산서를 만드는 거다. 이게 불교에서 수미산은 상상의 영산인데 석가의 이상향인 사바세계를 표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학자들은 수미산이 지구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설정을 해갖고 그곳에 부처가 보궁을 짓고 상주하는데 이 우측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얘기하는 수미산이 첨성대하고 유사합니다. 이 당시에 첨성대를 건설을 7세기 초에는 신라 불교가 융성기로 첨성대가 불교의 우주관을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일종의 종교적인 재단이다. 불교의 영산 모형을 차용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김기용 박사도 첨성대는 선덕여왕의 불교적인 도리천 신앙을 담은 것이다.
그런데 조금 달라요. 김기용 박사는 첨성대가 수미산 정상을 그대로 그냥 모형화한 게 아니라 수미산 정상에 위치한 도리천의 세계를 형상화했다가 바른쪽으로 보면 아주 그냥 복잡하게 돼 있는 거를 불교적으로 구체화한 거다. 그래서 선도교황이 다스리는 인간 세상, 도학이 제석천왕이 다스리는 하늘나라를 연결해주는 우주목이자 현세와 우주를 연결하는 우물이다. 선도교황의 특이성은 성골인 아버지 진평왕이 아들이 없어요. 그래갖고 큰딸인 선도교황이 등극을 한 거죠. 이래갖고 여자가 왕이 됐다고 그래갖고 콩치드 파티드 해갖고 반란도 일어나고 당나라 사시는 왕을 남자로 교체를 하라 이런 압력도 넣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선도교황이 유언을 하는데 자기를 도리천에 묻어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라에서 이 도리천이 도대체 어디냐? 그러니까 도리천이라는 건 수미산을 말하는데 그랬는데 이렇게 쪼르륵 해갖고 낭산 남쪽, 지금 선도교황 릉이 있는 낭산 남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불교적인 우주관으로 봐갖고 그 밑에 수미산을 지키는 사천왕, 그 사천왕사가 거기에다 이제 건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에 수미산에 이렇게 선도교황이 간절히 자기를 해달라 그러는 이유는 불교에 따라서 연을 해서 다시 남자로 태어나 진정한 왕이 되겠다는 갈망이 있기 때문에 첨성대는 천문대가 아니라 특정 목적, 상징성이 있는 건물이다. 자, 이런 내용이 한 축에 있고 과학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첨성대가 당연히 천문대다. 우선 첨성대가 10m밖에 저기 하지만 대지보다 높다. 그래서 꼭대기에 사람이 서서 별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런데다가 신라시대의 다른 시설과 성격을 크게 달리해서 이 건물을 놓고 별을 보는 용도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학자들이 아주 제시하는 거는 첨성대에서 별을 보았다는 천문활동의 증거가 나일성 박사가 삼국사기에서 찾았는데, 삼국사기에 보면 성동학 17년에 범정월 누각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경도각 8년에 보면 범사월에 천문박사 1인 누각박사 6인을 두었다. 뭐 내용적으로 보면 충분히 하늘을 봤다는 그런 근거가 있는데 이게 첨성대에서 봤을 것이 틀림없다는 이런 얘기에다가 남천호 박사하고 첨성대는 천문관측을 위한 목적으로 하고 이걸 갖다가 뭐 한국에서 오니까 일본의 천문학자 야부우치는 천문대서가 틀림없다. 신영원 박사는 점성과 황구에 목을 한 시설물을 오는데 점성이라는 자체 뭐 이거가 첨성이다. 하늘을 봤다. 박성래 교수도 첨성대는 천문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데 첨성대에 따른 의문은 아이 경주 한복판에 천문대라는 게 무슨 웬 말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고대 천문관측은 현대 천문학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즉 과거에 국가의 기륭을 점치는 천문관측 및 미래 얘기했는데 이것이 왕의 권한이고 왕권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측시설이 왕궁과 가까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천문대 부지 선정의 고려 대상은 천체 관측의 용이성이 아니라 교통의 접근성이 우선이다. 그래서 천문대 높이는 주변 건물 높이 이상의 하늘을 바라볼 수만 있으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 우측에 있는 게 창경궁에 있는 관천대인데 한참 후대인 조선시대인데도 왕궁에 위치했고 크지 않아요. 그리고 먼 별까지 관측하는데 거리를 감안하면 사실 높은 산 또는 평지에서 보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첨성대의 높이가 10m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다 김봉규 박사는 천문대라는 특정 건물이 왜 필요하느냐, 요게 이거 옛날에 혹한이고 열서 등 개인 사정이 있으면 첨성대와 같은 하늘을 보는 이런 게 없으면 천문관이 관측 안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땡깡 부리는 게 아니라 태엽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문관원을 위한 고정 자리가 필요한데 이런 자리라는 거는 첨성대가 가장 적격이다.
그리고 이제 첨성대에 문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사다리 타고 올라가갖고 그런데 올라간 다음에 사다리를 이렇게 제거를 한답니다. 교대 시간까지 태업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첨성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신라 전체로 모아서 선도교황 때는 전체 관측 기록이 나오지를 않지만 첨성대 건설한 후에 신라의 전체 관측 기록이 무려 5배나 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과학자들이 계속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첨성대가 거기 있어야 되느냐. 감 나오라 콩 나오라고 하는데 신라 역사 과학관에서 신라의 밤하늘을 재현을 한 천문다고 혼상을 만들었어요. 혼상은 하늘의 별들을 보이는 위치에 따라 천구면에 표시하는 건데 나일성 교수가 군도교황 6년에 637년에 별자리 위치를 계산을 하니까 경주에서 첨성대 위치에 하늘을 보는 데가 당연한 거다. 자, 이것을 이제 얘기는 뭐냐면 첨성대를 중심으로 첨성대에서 보이는 산들을 배치를 했어요. 그랬는데 북극성 부근에 뚫린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게 지금 첨성대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저런 게 생긴다. 그래서 당대의 첨성대 자리가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지성의 움직임을 감축하기에 적합한 자리다. 그래서 첨성대를 저기다 지었다는 거죠. 여기에 근래에 아주 놀라운 자료들이 이제 발견을 되는 겁니다. 뭐냐면 경주의 순창 설씨의 족보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첨성대에 있는 백구정에서 자주 논의롭다. 상층에 대의 이름 석자가 크게 남아있는데 설총에 친필로 알려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첨성대에 백구정이라는 정자가 존재하며 정자에 설총이 친필로 쓴 형판이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 지금 형태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첨성대 위에 정자 등의 건물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문헌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조선 중기의 문신인 홍적이 하이 유거에 대가 비어있대 반월이네. 각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첨성이다. 자, 이랬는데 여기에서 보면 그야말로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기상학의 선구자라고 하는 통강부의 관측소장 와다 유지는 첨성대 위에 정자각이 있었다. 그래갖고 저 위에 정자각을 설치해갖고 거기에다 관측기호를 넣어서 상시로 천문을 관측하였다. 그래서 보면 구조도도 자기가 그렸어요. 이렇게 계단으로 쭈르륵 해갖고 1층 흙대 있는 데까지 올라가서 사다리를 타고 강부로 올라가는 정자각까지 가서 거기서 천체를 봤다. 이러는 얘기인데 이거가 똑같지는 않지만 슬로바키아 보보백 실이라는 관측답이 있는데 첨성대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구멍도 하나 있고요. 위에 정자각도 있고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의 첨성대에 관했던 천체 관측이 되는 걸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할 수 있다.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보건 사업 추진단에서 GPR 탐사로 첨성대 주의를 했어요. 여기서 봤더니 첨성대 밑에 첨성대에 관련 있어 보이는 다양한 석조 시설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SBS 뉴스에 나왔는데 좌측에 나오는 것처럼 기단 아래 가로 세로 7m의 방영구조가 나오고 그 아래로 가로지름 11m, 세로지름 12m 타원형 기조의 하부구조 발견되고 해서 어마어마한 시설들이 이 첨성대 주변으로 있다는 거죠. 여기에 총 24개나 되는 유구가 지름 15m의 원형으로 첨성대를 둘러싸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발굴하고 그러면 획기적인 발견하고 연구들이 될 거다 이상입니다.